잘 들으십시오. 공항보안당국과 국경통제기관이 신분증과 여권에 관한 새로운 규정을 조용히 도입했으며이는 성수기 여행기간 동안 많은 여행객들을 예기치 않게 곤란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특히 2026년에 비행기를 탈 계획이 있고 나이가 60대, 70대 이상이라면 지금부터 설명할 내용이 꿈에 그리던 휴가를 떠나느냐 아니면 탑승구 앞에서 발길을 돌려야 하느냐를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가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준비를 완벽하게 했다고 생각하며 공항에 도착합니다. 출발 2시간 전에 미리 와 있습니다. 복용 중인 약은 모두 원래 포장 그대로 챙겼고 혹시 몰라 진단서까지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프랑스 유럽 전역 그리고 국제선 여행에 적용되는 여권 및 신원 확인과 관련된 8가지 핵심 규정이 시행되며 이 기준을 조금이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아무 말 없이 불이익을 받게 된다는 점입니다. 저는 고령 여행객 200명 이상의 실제 사례를 분석했고 공항 보안 검색을 담당했던 전직 책임자들과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 결과 동일한 8가지 함정이 반복해서 나타났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집에서 반드시 확인하고 바로잡아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게 될 것이며 어떤 보안요원이나 탑승구 직원 유럽 국경심사관도 여러분의 탑승을 막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특히 세 번째 규정은 다른 모든 규정을 합친 것보다도 고령 여행객에게 가장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항목이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존재조차 알지 못합니다. 이제 8번째 규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부분의 여행사가 절대 명확하게 말해주지 않는 내용입니다. 여권에 인쇄된 유효기간은 국제여행을 할 수 있는 실제 마감 시점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태국 여행을 예약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여권 만료일은 3월 15일이 고 비행기 출발일은 1월 10일입니다. 날짜를 확인하며 2달 넘게 남았으니 문제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체크인 과정에서 직원이 즉시 제지를 합니다. 태국은 입국일 기준으로 여권이 최소 6개월 이상 유효해야 한다는 규정을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이 주 뒤에 귀국할 예정이라고 설명해도 소용없습니다. 결과는 명확합니다. 환불 불가 항공권 약 60만 원이 몇 초 만에 사라집니다. 60대에서 70대 사이의 여행객 상당수가 바로 이 함정에 걸립니다. 현재 수십 개 국가가 여권 6개월 이상 잔여 유효기간 규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대부분의 국가, 아프리카 일부 지역 카리브해 여러 섬들이 그렇습니다. 여행 규정 업데이트를 수시로 확인하지 않으면 놓치기 너무 쉽습니다. 더구나 요즘은 여권 갱신도 예전처럼 간단하지 않습니다. 예약을 잡고 관공서를 방문하고 대기하고 처리 기간을 관리해야 합니다. 30대 때보다 훨씬 많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여권을 확인하십시오. 입국일과 귀국일 모두에 6개월을 더해 보십시오. 그 기간 안에 여권이 만료된다면 반드시 갱신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정부24나 외교부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신청을 시작할 수 있으며 신청 자체는 30분도 걸리지 않습니다. 처리 기간은 보통 1주에서 2주 정도지만 성수기에는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1월 출발 여행을 위해 12월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기본 원칙은 단순합니다. 여권은 여행 기간 동안만이 아니라 귀국 이후에도 최소 6개월 이상 유효해야 합니다. 해외여행을 예약할 때 반드시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핵심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 나라가 여권 잔여 유효기간 6개월을 요구하는가? 한 가지 요령이 있습니다. 여권 만료일을 사진으로 찍어 두고 그 날짜보다 10개월 전에 휴대전화 알림을 설정해 두십시오. 그러면 2달 정도의 여유를 두고 서두르지 않고 갱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권 만료 문제는 겉보기에는 멀쩡하지만 시스템상 손상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에 비하면 가장 단순한 편입니다. 국경심사 요원들이 비공식적으로 전한 말이 있습니다. 이제는 본인조차 알아차리지 못하는 손상 때문에 여권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표지는 깨끗하고 속지는 평평하며 사진도 선명합니다. 다만 지갑을 따로 들고 다니기 싫어 여권을 접어서 뒷주머니에 넣는 습관이 있었을 뿐입니다. 런던행 비행기 탑승구에서 직원이 여권을 스캔합니다. 오류가 뜹니다. 다시 시도합니다. 또 오류입니다. 전자칩을 읽을 수 없다는 안내가 나옵니다. 이 여권은 손상된 것으로 처리됩니다. 겉으로는 새 것처럼 보인다고 항의해도 소용없습니다. 내부에 전자칩이 작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과는 항공편 미탑승과 함께 변경 수수료 약 120만 원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교훈은 분명합니다. 여권 표지 안쪽에는 작은 안테나가 들어있습니다. 반복해서 접다 보면 금이 가고 그 순간 칩은 쓸 수 없게 됩니다. 여권이 멀쩡해 보이더라도 나이가 들수록 수년간 자세히 살펴보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력이 예전 같지 않으면 미세한 주름습기, 흔적 플라스틱이 들뜨는 현상 등을 놓치기 쉽습니다. 2026년부터는 더 많은 국가에서 이 전자칩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자동 심사 게이트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시스템이 여권을 읽지 못하면 자동으로 손상된 것으로 분류되어 유효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여권을 절대 접지 말고 뒷주머니에 넣어 다니는 일은 반드시 피하십시오. 서류 가방이나 보호용 커버 단단한 케이스에 넣어 평평하게 보관해야 합니다. 시력이 예전 같지 않다면 자녀나 손주에게 밝은 조명 아래에서 여권 상태를 꼼꼼히 살펴봐달라고 요청하십시오. 사진이 많이 바랬거나 현재 외모와 눈에 띄게 달라졌다면 불필요한 위험을 감수하지 말고 미리 여권을 재발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이미 카운터에 섰는데 전자칩이 작동하지 않는다면 논쟁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인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번 여행에 한해 수동 심사를 요청하고 여행 후 여권을 교체하겠다고 차분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간단한 요청 하나로 출발을 지켜낸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이 규정은 단순히 가족을 만나러 가는 짧은 비행에서도 많은 고령자들을 놀라게 합니다. 2025년 이후 항공편 신원 확인 절차는 눈에 띄게 강화되었고 2026년부터는 현행 기준을 엄격히 충족하는 신분증만 보안 검색에서 인정될 예정입니다. 한 할머니가 손주들을 보러 가기 위해 짧은 국내선 비행기에 탑승하려 합니다. 수년간 사용해온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자 직원은 현재 신원 확인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설명하며 유효한 주민등록증이나 여권이 있는지 묻습니다. 할머니는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국내선인데 왜 필요하겠느냐는 생각이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추가 확인 절차로 안내되고 45분 동안 질문과 추가 검증 전신 검색까지 받습니다. 마침내 통과는 했지만 이미 비행기는 떠난 뒤였습니다. 결과적으로 항공권 변경을 위해 수십만 원의 추가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이 문제가 특히 60세 이상에게 더 많이 발생할까요? 많은 고령자들이 수십 년 전에 발급된 운전면허증이나 신분증을 아직도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강화된 보안 기준이 생기기 훨씬 이전에 만들어진 문서들입니다. 비행기를 자주 타지 않다 보니 관련 규정 변화도 꾸준히 확인하지 않습니다. 관공서 예약을 잡고 오래 기다리거나 도심까지 이동하는 일 자체가 예전만큼 쉽지 않습니다. 2026년이 되면 점점 더 많은 보안 절차에서 이러한 구형 신분증을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고령 여행객에게 길고 부담스러운 신원 확인 절차를 요구하거나 강화된 검사로 인한 추가 비용을 부과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지금 바로 본인의 신분증을 확인하십시오. 유효기간을 꼼꼼히 살펴보고 현재 항공보안 기준에 부합하는지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만약 최신 규격을 충족한다는 표시나 요소가 없다면 해당 신분증은 항공기 탑승 시 더 이상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비행기를 타려면 현행 기준에 맞는 유효한 주민등록증이나 여권이 필요합니다. 특히 60세 이후에 1년에 한두 번 정도 비행기를 이용한다면 가장 간단하고 확실한 선택은 국내선이라 하더라도 여권을 주된 신분증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권은 어디에서나 문제없이 인정되며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규정 때문에 생길 수 있는 불필요한 혼란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다소 더 엄격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2025년 10월부터 유럽은 새로운 출입국 관리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2026년 4월까지는 대부분의 송겐 지역 국경에서 의무적으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75세 부부가 결혼기념일을 축하하기 위해 파리에 도착합니다. 그들은 여권에 간단히 도장이 찍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신 그들은 자동 심사기기로 안내됩니다. 여기에 손가락을 올려주세요. 카메라를 보세요. 남편은 관절염을 앓고 있어 손가락을 제대로 올리기 어렵습니다. 기계는 한 번도 6번 연속으로 인식을 실패합니다. 마침내 심사를 통과했을 때는 이미 지방으로 가는 열차를 놓친 뒤역고표를 변경하는데 약 30만 원을 추가로 지불해야 했습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새로운 출입국 시스템에 따라 유럽은 이제 송겐 지역 출입 시마다 얼굴 사진과 여러 개의 지문을 수집하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많고 이동 속도가 느리거나 지팡이나 휠체어를 사용하거나 손이 굳어있거나 떨림이 있다면 이 과정은 젊은 여행객보다 훨씬 더 오래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유럽 공항에는 평소보다 약 30분 정도 더 일찍 도착하십시오. 관절염이나 손떨림이 있다면 즉시 직원에게 알리십시오. 의료적 상황을 고려한 별도의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만 본인이 말하지 않으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최초 입국 시 한 번 시스템에 등록되면 이후의 입국 절차는 대체로 더 빨라집니다. 유럽 내에서 환승이 있다면 최소 90분 이상의 여유를 두십시오. 45분에서 60분짜리 짧은 환승 일정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60세 이상이거나 이동이 빠르지 않다면 느린 생체인식 대기열과 탑승구 사이의 긴 이동 거리만으로도 항공편을 놓치기에 충분합니다. 배우자와 함께 여행한다면 첫 입국 시 생체인식 등록을 함께 진행하십시오. 그러면
이후 여행에서도 분리되지 않고 같은 줄에서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지문 스캐너가 인식을 하지 못할 때 사용할 핵심 문장은 이것입니다. 손에 건강 문제가 있어 지문 인식이 어렵습니다. 대안 절차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아직 전면적으로 정착된 단계는 아닙니다. 그런데 지문 등록만으로도 부담스럽게 느껴진다. 면출발국을 떠나기도 전에 요구되는 새로운 사전 여행 허가 제도를 알게 되면 더 놀라실 것입니다. 대부분의 고령자는 이 제도 자체를 들어본 적조차 없습니다. 2026년 말 이후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비자 면제 대상 여행객이라 하더라도 유럽 대부분의 국가에 입국하기 전에 ETIAS라는 사전 여행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ETIAS가 없으면 여권이 아무리 완벽하게 유효하더라도 탑승 자체가 거부됩니다. 상황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평생 꿈꿔온 여행을 예약했습니다. 유럽을 따라가는 강 크루즈 여행입니다. 여권은 준비되어 있고 항공권은 출력했고 짐도 모두 싸두었습니다. 체크인 카운터에서 직원이 ETIAS 허가서를 가지고 있는지 묻습니다.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체크인은 즉시 중단됩니다. 공항 와이파이를 찾아 허둥지둥 접속해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하고 수수료를 결제하며 제때 승인되기만을 바라게 됩니다. 어떤 여행객에게는 이 과정이 몇 시간의 대기 항공편 결항 그리고 항공권 변경 수수료나 호텔 숙박비 환불되지 않는 크루즈 비용 등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의 손실로 이어집니다. 이 위험은 고령자에게 특히 큽니다. ETIAS는 다른 국가에서 이미 운영 중인 사전 전자여행 허가와 유사한 제도입니다. 대부분의 신청은 빠르게 승인되지만 일부는 최대 96시간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 60세가 넘은 이후 이런 수준의 스트레스를 받으며 공항에 발이 묶이는 상황은 신체적으로 가장 버거운 일 중 하나입니다. 특히 자녀나 지인이 여행을 대신 예약해준 경우 여건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모두가 생각하고 ETIAS를 완전히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출발 최소 일주일 전에는 반드시 ETIAS를 신청하십시오. 가능하다면 그보다 더 일찍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드시 유럽연합의 공식 웹사이트만 이용해야 하며 온라인 양식 작성이 익숙하지 않다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이 허가는 3년 동안 유효하거나 여권 만료일까지 유효하며 둘 중 먼저 도래하는 시점까지 적용됩니다. 여권을 새로 발급받으면 ETIAS도 반드시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승인이 완료되면 확인서를 출력해 두어 바로 꺼내 쓸 수 있게 하십시오. 또한 휴대전화에 사본을 저장하고 휴대전화를 분실할 경우를 대비해 이메일로 자신에게 보내거나 온라인 저장 공간에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ETIAS는 여러 차례 여행에 사용할 수 있는 유럽 여행 허가이지 만여권 번호에 엄격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즉세 여권은 새로운 ETIAS 신청을 의미합니다. ETIAS 하나 빠졌다는 이유로 유럽에서의 꿈같은 휴가가 공항에서 하루 종일 이어지는 스트레스로 바뀌지 않도록 하십시오. 특히 60세 이후에는 미리 준비해 에너지를 여행에 쓰고 불필요한 심사 과정에 소모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규정 역시 많은 고령자들에게 큰 충격을 줍니다. 최근 보안 검색에서는 스마트폰의 디지털 지갑에 저장된 일부 디지털 신분증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지갑이나 플라스틱 카드를 들고 다닐 필요가 없어 이상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함정이 있습니다. 기술에 익숙한 한 할아버지는 스스로 운전면허 디지털 버전을 휴대전화에 추가한 것을 무척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공항에서 그는 자신있게 스마트폰을 보안 검색대에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스캐너는 빨간불을 켰고 직원은 이 구역에서는 디지털 신분증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실물 신분증을 가지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는 실물 신분증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지방 행정기관에서는 디지털 신분증이 사용 가능하다고 안내했기 때문에 실물 카드는 집에 두고 온 것이었습니다. 30분 동안 이어진 질문과 감독자 호출 끝에 결국 통과는 했지만 탑승구는 이미 닫혔고 비행기는 출발한 뒤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특히 불리한 쪽은 고령자입니다. 공식 안내를 신뢰하는 경향이 강하고 디지털 신분증이 일부 공항의 특정 검사 구역에서만 유효하다는 세부 조건까지 꼼꼼히 읽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예기치 않은 2차 검사를 위해 오래 서 있어야 하는 상황은 60대나 70대에게 훨씬 더 큰 부담이 됩니다. 배터리가 방전되었거나 스캐너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담당 직원이 디지털 신분증 사용에 소극적이기만 해도 실물 문서가 없으면 모든 절차가 즉시 멈춰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디지털 신분증이 있더라도 실물 신분증이나 여권을 항상 소지하십시오. 디지털 신분증은 어디까지나 보조수단일 뿐 대체 수단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선택사항으로 휴대전화의 디지털 지갑에 추가할 수는 있지만 그와 별개로 반드시 카드나 여권을 함께 가져가야 합니다.
또한 보안 검색대에 도착하기 전 휴대전화 배터리가 충분한지 하면 밝기가 스캔에 문제없을 만큼 밝은지도 확인하십시오. 디지털 신분증이 작동하지 않을 때 사용할 문장은 간단합니다. 실물 신분증을 예비로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며 즉시 제시하면 됩니다. 매우 유용한 추가 요령이 하나 있습니다. 신분증이나 여권 앞면을 선명하게 촬영해 비밀번호로 보호된 앱이나 보안 저장 공간에 보관해 두십시오. 공식 문서는 아니지만 지갑이나 여권을 분실했을 때 이 이미지가 있으면 아무것도 없는 상태보다 훨씬 빠르게 신원 확인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현대적이고 편리해 보였던 디지털 신원 시스템이 결국 공항에 1시간 넘게 발이 묶이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제 거의 언급되지 않지만 특히 고령자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론적으로는 100ml를 초과하는 의료용 액체도 의학적으로 필요하다면 보안 검색에서 허용됩니다. 그러나 실제 현장은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기내 수화물에 240ml짜리 액상 건강보조제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보안 검색대에서 직원이 가방을 옆으로 치웁니다. 허용 용량을 초과한 액체라는 이유입니다. 매일 복용해야 하고 꼭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그러자 증빙 서류가 있는지 묻습니다. 그런 서류가 필요하다는 사실조차 몰랐습니다. 결국 그 병은 압수됩니다. 결과적으로 복용하던 제품을 잃게 되고 여행에 남은 기간은 휴식과 즐거움 대신 피로와 불편 짜증으로 채워집니다. 실제로는 이런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공항 보안 규정에는 100ml를 넘는 액체 약품 의료용 용액 일부 액상 보조제에 대해 의료적 예외를 인정하는 조항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 예외는 해당 물품을 사전에 신고하고 별도 검사를 받는 경우에만 제대로 적용됩니다. 기내 수화물 속에 그대로 넣어두면 스캐너가 이를 감지합니다. 그러면 직원은 신고되지 않았고 정체를 알 수 없는 기준 초과 액체로 판단합니다. 이 경우 가장 빠르고 간단한 선택은 폐기입니다. 약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이렇게 하십시오. 100ml를 초과하는 모든 액체 약품은 보안 검색 전에 따로 분리해 투명한 작은 봉투나 쉽게 꺼낼 수 있는 파우치에 넣으십시오. 검색대에 도착하면 의료적인 이유로 필요한 액체를 신고하겠다고 분명하게 말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가방은 별도의 트레이에 올려져 간단한 추가 검사만 거치며 전체 과정은 30초 정도면 끝납니다. 가능하다면 항상 증빙 서류를 함께 준비하십시오. 본인 이름이 기재된 처방전 진단서 또는 이름과 복용법이 표시된 원래 용기라면 충분합니다. 항상 요구되는 것은 아니지만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직원 앞에서는 이 한 장의 서류가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며칠이라도 치료를 중단할 수 없는 고령자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기본 원칙은 간단합니다. 100ml를 초과하는 액체이고 의료적인 이유로 필요하다면 처방약이든 건강보조제든 심지어 일반 의약품이라 하더라도 매일 사용하는 것이라면 반드시 신고하십시오. 직원이 질문을 시작할 때 사용할 문장은 이것입니다. 의료적 이유로 필요한 액체이며 현행 보안 규정에 따라 허용된 물품입니다. 한 가지 유용한 요령이 있습니다. 공항보안당국이 안내한 의료용 액체 관련 공식 규정 페이지를 출력해 가방에 넣어두십시오. 이렇게 준비한 고령자들은 규정을 문서로 바로 제시할 수 있어 대화가 훨씬 수월해진다고 말합니다. 신고하지 않은 액체 하나가 비용과 편안함 그리고 소중한 여행 며칠을 앗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조차도 고령자들이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는 아닙니다. 그 불명예의 1위는 바로 여권의 빈 페이지 규정입니다. 이 규정은 아무런 사전 경고도 없이 탑승구 앞에서 휴가를 완전히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가장 조용하지만 가장 치명적인 함정이며 특히 고령자에게 자주 발생합니다. 여권의 유효기간이 아직 몇 년이나 남아있더라도 작은 책자 안에 남은 빈 페이지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탑승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많은 국가들은 비자와 입출국 도장을 찍기 위해 여권에 최소 1장에서 최대 4장까지의 완전히 비어있는 페이지를 요구합니다. 대부분은 마주보는 2페이지가 필요합니다. 필요한 빈 페이지 수를 충족하지 못하면 항공사는 탑승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여권이 새 것처럼 보이고 앞으로 몇 년이나 더 유효하더라도 단 한 번의 대화로 환불 불가 항공권 수백만 원이 날아가는 일이 실제로 벌어집니다. 고령자에게 이 문제가 더 자주 발생하는 이유는 하나의 여권을 오랫동안 사용하며 도장과 비자를 계속 쌓아두고도 페이지 수를 세어보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시력이 예전 같지 않고 기억도 완벽하지 않다 보니 부분적으로 사용된 페이지를 잘못 계산하거나 아예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더 이상 여권의 페이지를 추가할 수 없는 지금은 페이지가 다 차면 재발급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는 더 많은 행정 절차와 대기 시간 그리고 예약 과정에서의 도움까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오늘 바로 여권을 펼쳐 확인하십시오. 도장도 메모도 어떤 흔적도 없는 완전히 빈 페이지가 몇 장인지 직접 세어보십시오. 또한 최소한 마주보는 2장의 빈 페이지가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전체 빈 페이지가 4장 미만이라면, 특히 여러 국가를 오가는 장거리 여행을 준비 중이라면 미리 여권 갱신을 고려하십시오. 복잡한 일정은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마지막 페이지들을 소모합니다. 손주들과 함께 여행한다면 그들의 여권도 반드시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어린이 여권은 유효기간이 5년뿐이며 매우 빨리 채워지기 때문에 예상보다 훨씬 이르게 만료되거나 페이지가 부족해지는 경우가 흔합니다. 좋은 습관 하나를 추천합니다. 새 여권을 받자마자 첫 페이지와 마지막 페이지를 사진으로 찍어 휴대전화에 저장해 두십시오. 중요한 여행을 마칠 때마다 여권을 한번 훑어보며 빈 페이지가 얼마나 사용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여권이 절반 정도 채워졌다면 갱신 절차를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항상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십시오. 이 나라는 여권의 최소한의 빈 페이지 수를 요구하는가? 확인하는 데 10초면 충분하지만 그 10초가 수백만 원의 손실과 망가진 휴가를 막아줄 수 있습니다. 결국 이 8가지 규정은 여러분을 겁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가장 저렴하면서도 확실한 보험에 가깝습니다. 오늘 조금만 준비해두면 60세 이후의 소중한 에너지를 탑승구에서 규정을 따지며 소모하는 대신 여행을 즐기는 데 쓸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왔다면 이미 같은 연령대의 대부분의 여행객보다 훨씬 앞서 있는 셈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출발 전에 고령자에게 가장 큰 비용과 피로잠 못 이루는 밤을 안기는 함정들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본 뒤 10분만 투자하십시오. 여권과 신분증 복령 중인 약을 꺼내놓고 지금 기억이 생생할 때 이 규정들을 하나씩 점검해 보십시오. 미래의 공항에 있는 여러분 자신이 분명 고마워할 것입니다. 이 모든 내용이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통제감을 되찾아 주었다면 가장 중요한 일은 이미 해낸 것입니다. 여러분은 인생에서 충분히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여권 한 페이지나 잊어버린 서류 하나 때문에 여행이 망가질 이유는 없습니다. 목표는 단순합니다. 다음 여행이 스트레스 없이, 예상치 못한 문제 없이 탑승구에서 끝없는 실랑이 없이 시작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작은 준비가 내일의 편안한 여행을 만들고 공항에서 피할 수 있었던 문제로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는 대신 매 비행과 매 목적지 그리고 모든 순간을 온전히 즐길 수 있게 해줍니다.